변화와 혁신의 리더십, 혁신 제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차를 보면 조금 복잡한데 다른 시간처럼 수업 전에 먼저 에피소드를 하나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혁신의 의미라는 대주제 아래 총 7개의 주제를 학습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변화의 의미, 변화의 의미에서는 창조적인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을 공부합니다. 두 번째, 혁신의 원천. 세 번째, 혁신의 실패. 혁신의 실패에서는 원인과 대처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 실패의 원인. 여기서는 사례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혁신과 실패의 활용. 여섯 번째, 혁신의 실패에 대한 정부 정책 1, 2, 3. 일곱 번째, 실패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례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의 정리와 과제물 제시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7차 시 혁신에 대해서 오늘 학습 목표는 혁신에 대하여 학습한다입니다. 학습 내용은 혁신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본다. 혁신과 실패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피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에피소드는 공감에 대한 것입니다. 에피소드 제목은 수통 하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급이 끊기고 적의 공세는 더욱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식량도 바닥을 보였고 물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에 둔 날 소대장은 소대원 전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수통을 꺼냈습니다. 모두들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물은 작은 수통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두들 나누어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대장부터 수통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소대원들이 보는 가운데 소대장은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은 병사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마른 침만 삼키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소대장은 다음 병사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수통을 받아든 다음 병사는 이상한 눈빛으로 소대장을 한번 바라보고서는 역시 소대장처럼 개걸스럽게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던 병사의 눈에 작은 이슬이 맺혀졌습니다. 시원스레 물을 마신 병사는 다음 병사에게 수통을 넘겨주었습니다. 수통을 받아든 다음 병사는 역시 촉촉한 눈빛으로 소대장과 앞의 병사를 바라보고는 그들처럼 열심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 병사도 이렇게 수통은 전 소대원들의 손을 거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통 속 물의 양은 처음과 같이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곤 전 소대원들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도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감동적이면 모두들 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여 비장한 각오로 싸울 용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솟아오르지 않나요? 공감은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공감 반응은 아무 말 없이 친구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아는 채로 등을 토닥여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친구가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은 왜 안 힘들겠니 하면서 감정을 읽어주면 좋습니다. 공감이 인지적인 측면과 함께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면 동정은 이와 달리 감정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말합니다. 동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은 영어로 empathy라고 하며 이는 감정이입, 즉 상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감은 소외를 해소합니다. 수동의 에피소드를 되돌리면 그 안에 있는 소대원들은 이미 모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본드를 붙인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있죠. 둘째, 공감은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가 가치롭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합니다. 소대장이 실제 물을 마시지 않고 흉내만 내고 다른 사람들과 그와 같이 행동했지만 그 행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행동인지 다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행동을 따라한 것입니다. 셋째, 더 이상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됨으로써 자기 수용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됩니다. 소대원들은 하나의 동일한 행동으로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평가나 판단 없이 자기 자신을 그 속에 수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공감을 받음으로 개인은 개성과 정체감을 갖게 됩니다. 소대장은 자신의 행동으로 공감을 불어일으켜 리더로서 그의 위치를 만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다섯째, 공감은 자기 스스로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드러내주는데 자기에 관한 새로운 측면들을 지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 개념 변화의 첫 단계가 됩니다. 소대원 모두는 가짜로 물을 마시면서 일체가 된 자신을 느끼며 자랑스러움, 용기, 일체적 느낌의 자각 등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리더십과 공감은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나에게 너무 앞이 콱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숨통이 터지고 어려움이 반감됩니다. 즉, 옆에서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해 준다면 막막함과 고통은 공감을 받은 즉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을 쉽게 만들어주죠. 나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면 기쁨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일 옆에서 누군가 함께 기뻐해 준다면 정말 기쁨은 더욱 커져서 두 배로 더 행복해집니다. 공감과 나눔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감의 효과입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은 조직에 일체감을 주므로 리더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수월합니다. 지도력에 자기가 있을 때 공감을 주는 활동을 하면 리더십이 훨씬 쉬워집니다. 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한번 구글링을 해보았는데 재밌는 게 있군요. 공감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공감을 통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가 하는 일을 함께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아기와 놀아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을 한다, 빨래를 한다, 함께 여행을 한다. 이 외에도 500여 개가 더 있다고 합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먹인다, 둘째 재운다, 셋째 가만히 둔다. 이상 끝.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내의 공감을 사는 방법은 500가지가 넘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공감 방법은 3가지라네요. 다음은 혁신의 종류를 분류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혁신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창조적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 3가지입니다. 먼저 창조적 혁신을 살펴볼까요?
창조적 혁신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슈피터가 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프로세스와 제품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조적 혁신은 경제학자 조셉 슈페터가 경제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는 자본주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창조적 파괴를 꼽았는데 특히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를 중요시했습니다. 1912년에 발표한 그에 있어서 경제발전론에 따르면 이유는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혁신 행위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을 다른 기업이 모방하면서 이윤은 소멸되고 새로운 혁신적 기업가의 출현으로 다시 사회적 이윤이 생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근본적 혁신입니다. IBM, GM, GE 등 미국의 유명 대기업들이 80년대 일본 기업들에게 자국 시장을 내어주는 참담한 패배를 맛본 후에 레디컬 이노베이션의 경영 전략으로 90년대 최대 효황을 구간 생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본적 혁신이란 대기업들은 당장 수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 혁신에 의하면 대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혁신 역량의 강화입니다. 신기술로 경제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도 대기업들은 기존 자산과 인프라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속박되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낳는 지속적인 혁신의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 혁신이란 완전히 새로운 성능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성능을 5배 이상 개선하거나 또는 3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말합니다. 또한 근본적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본적 혁신의 성공 전략으로 7가지를 손꼽는데 그것은 첫째, 근본적 혁신 아이디어 포착 능력과 체계를 구축할 것. 둘째, 혁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역량과 기법을 발전시킬 것. 셋째, 새로운 시장 조사 기법을 사용한 시장 조사를 추진할 것. 넷째,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구축할 것. 다섯째, 자원획득 역량을 구축할 것. 여섯째, 상용화 팀을 별도로 구성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리더십을 확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 리더십 확보도 중요한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음은 파괴적 혁신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은 미국의 경영학자인 클레이턴 크리스텐스 교수가 창시한 용어로 단순하고 저렴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시장의 밑바닥을 공략한 후 빠르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방법의 혁신을 말합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1997년 발표한 저서 혁신 기업의 딜레마 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처음 소개했습니다. 왜 위대한 기업들조차 실패하는가? 이 질문을 물고 늘어진 미국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선두기업 자리에 오르게 해준 경영 관행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들의 시장을 빼앗아갈 진보된 신기술, 즉 파괴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크리스텐슨이 내놓은 답입니다. 크리스텐슨은 세 가지 혁신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가 균형을 이룬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는 기존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존속적 혁신이고, 둘째는 과거 도요타처럼 생산 인건비 등을 절감하는 효율적 혁신이며, 마지막 셋째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과거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주류이던 진공관 라디오를 대체한 파괴적 혁신입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성장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창조적 혁신, 근본적 혁신, 파괴적 혁신 이 세 가지 개념을 살펴봤는데 기술 혁신이란 측면에서 창조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은 유사한 개념임을 알 수 있고 근본적 혁신은
경영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두 개념, 즉 창조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과 구별되는데 결국 혁신을 통한 변신과 발전으로 기관이나 조직이 생존해 나간다는 데 혁신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혁신의 원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혁신의 원천은 혁신을 가져오는 원인 또는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개념인데 혁신의 원천에는 집중적 노력, 우연한 발견, 제조업체 혁신, 연구개발비, 최종 사용자 혁신, 필요성, 기술자, 재정 지원, 만족되지 않은 시장의 요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등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원천은 국가의 혁신 순위 평가에 사용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혁신을 가져오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 유리하니까요. 최종 사용자 혁신이란 고객의 필요를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혁신을 말합니다. 공급자 위주 혁신은 필요가 없지요.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조셉 엔젤버그는 혁신의 원천으로서 필요성, 기술자, 재정 지원을 언급했고 만족되지 않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전략이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혁신의 원천이 되는데 이것은 체인 연결 모델이라는 이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에디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이 혁신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다음 주제는 혁신의 실패 원인과 대처 방안입니다. 혁신의 실패 원인으로 세 가지가 지적됩니다. 첫째, 뛰어난 기술에만 치우친 혁신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 말은 문화나 패션 같은 인문학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뛰어난 10대 제품, 혁신 제품 중 하나인 세그웨이, 즉 1인용 운송수단이죠. 세그웨이의 사례인데요. 세그웨이는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지만 출시된 지 18개월 동안 6,000대 판매에 그쳐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이지만 일회 충전에 39km 밖에 갈 수 없었고 정장 입고 출퇴근하는 셀러리맨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팔면 고객들이 알아서 살 것이라는 오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나 패션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 지향적인 마인드가 만들어낸 오류이죠. 혁신의 실패 두 번째 원인으로는 사용자 행동, 습관 등을 간과한 혁신은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적인 신제품은 사용자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인간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성을 지향하며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업체 웹배는 온라인 쇼핑을 위해서 8억 달러를 투자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구경하고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며 쇼핑을 즐기기를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온라인 쇼핑은 초기에는 오프라인과 병행해서 시작했어야 하나 온라인에만 집중해서 투자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저항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혁신의 실패 세 번째 원인으로 수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책정입니다. 출시된 제품이 시장에서 수용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초기 애플의 컴퓨터는 1,000달러에 육박하는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매출이 2만 대에 그쳤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실적을 낼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첫째, 뛰어난 기술에만 치우친 혁신은 실패하기 쉬우므로 최신 기술에는 반드시 문화나 패션 같은 인문학적 요소를 병행해서 제품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혁신의 실패 두 번째 원인으로 사용자 행동, 습관 등을 간과한 혁신은 실패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사용자의 행동과 습관을 점차로 바꿔나가면서 혁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혁신의 실패 세 번째 원인으로 수용 범위를 넘어선 가격 책정인데 가격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적정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디오 2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